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생각보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6,000을 넘어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코스피 6,000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코스피 5천까지 조선, 방산, 반도체, 원전, 로봇이 끌어온 만큼 앞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도 나오는 기업들을 분석해봤고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 빠르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통과될 경우 살펴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사주 비중이 높아야겠지만 단순하게 자사주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의 지배력 변화와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5%이고 자사주도 25%일 때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33.3%가 되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력 하락폭이 크지 않은 기업이 소각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하고 실제 소각으로 이어진다면 이익잉여금이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도 넉넉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충족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기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의 자사주 비중은 12.6%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발행한 채권들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6.47%로 나타나고 있고 1월 23일 기준으로도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24.27%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고객 예치금도 부채로 간주되고 RP와 같이 단기 자금도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NCR이라고 부르는 순자본 비율을 봐야 하는데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35%로 나타나고 있고 최소 배당금으로 1,20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했기 때문에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어 과거에 비해 매력은 떨어지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텔코웨어입니다. 텔코웨어의 자사주 비중은 4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5%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은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적자 배당을 하고 있지도 않고 부채 비율도 매우 낮은 기업입니다. 게다가 최대 주주의 비중이 30%를 넘기고 있어서 지배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업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나 성장성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혜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원입니다. 이원의 자사주 비중은 15%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LS증권이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원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83%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은 4%입니다. LPG 부문에서 경쟁력도 있고 배당금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어서 자사주 소각이 나타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텍입니다. 에스텍의 자사주 비중은 22%를 넘기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으나 2022년부터 2년 연속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금이 상향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상승이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텍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58%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은 6%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도 50%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모토닉입니다. 모토닉의 자사주 비중은 22%를 넘기고 있습니다. 모토닉도 최근 2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 성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63%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은 6%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S&T 다이내믹스의 자사주 비중은 30%를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67%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은 3.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력은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화증권입니다. 유화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약 20%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2024년에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지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고 기대 배당 수익률도 6%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국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유화증권은 왜 오르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는 DN오토모티브입니다. DN오토모티브의 자사주 비중은 11% 정도입니다. 자사주 비중은 앞에서 확인한 기업들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으나 배당 성향을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2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대 배당 수익률도 4%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회사인 DN솔루션즈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TKG 휴캠스입니다. TKG 휴캠스의 자사주 비중은 6%입니다. 자사주 비중은 매우 낮으나 부채 비율이 28%로 매우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가능한 기업이라 생각되어 선정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8%이고 기대 배당 수익률은 5%를 넘기고 있습니다. TKG 휴캠스는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사주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도 나와주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 외에도 SK, LS, 두산 등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들도 있고 코리알린, 삼성카드, 삼양홀딩스 등 10% 정도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이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배당주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분석을 해보고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